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공일자리 15,000개를 만들기로 하는 등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지방 자치단체들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과 LG 등 대기업과 기계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한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창원시의 청년 실업률은 10.6%로 전국 평균보다 2% 높습니다. 문제는 최근 3년 연속 창원시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지표가 심각해지자 창원시가 청년 일자리 10,0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취업 관련 원스톱 복합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 일자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일자리 7,800개, 공공 일자리 3,500개가 신규로 공급되어 향후 5년간 약 10,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도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모든 업무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 권한 대행이 일자리 대책본부장을 맡고 실무단장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일자리 만들기 추진 과정을 점검합니다. 일자리 추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 경남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에 경찰이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제도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넘치고 쏟아져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폐수. 창원 북면의 신도시 개발은 마쳤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 공사가 늦어져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감사에 나선 경상남도가 창원시의 37명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부반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창원시가 신도시를 만들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 종말 처리장을 제때 지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수도법이 부담금 부과를 재량으로 정한 데다 구체적인 부과 방법을 규정해야 할 창원시의 조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만 118억 원의 이득을 보았고 창원 시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하수 종말 처리장에 사용됐습니다. 특혜성 결정이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처벌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때문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오염토양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는 창원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천경찰서는 밤늦은 시간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쯤 사천시의 한 반려견 쇼핑센터에 침입해 현금 23만 원을 훔치는 등 14차례에 걸쳐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 버스를 타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에서 HIV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즉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해당 여성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다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된 데다 최근까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복무하다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13년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 프랑스 미술가 에릭 사마크가 초청됐습니다. 하동군 정량면 일대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야외 미술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지리산을 배경으로 12개의 바위와 바위를 둘러싼 차나무가 일렬을 이룹니다. 영국 출신의 대지예술가 크리스 드루리가 제작한 지리산 차 라인으로 지난해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서 선보였습니다. 올해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는 프랑스 자연주의 현대미술 작가 에릭 사마크가 초대됐습니다. 작품 구상을 위해 하동을 방문한 에릭 사마크 작가는 하동의 자연에 매료됐다고 밝혔습니다. C'est une grande pierre qui sera posée comme ça au sol et d'où sortiront des sons comme si c'était une petite planète ou un monde à part. 반딧불이, 나무 아래서, 연못 등 에릭 사마크의 기존 작품들은 자연을 바탕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 지난해 크리스 드루리의 지리산 티 라인에 이어 올해 에릭 사마크의 작품까지 전시되면서 이곳 정량면 일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주의 설치 미술관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외에 놓여지는 그 자연 미술관은 좀 잘 없다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실정인데 지리산에 그걸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릭 사마크의 작품은 오는 10월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김재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에서 주 5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성호 씨.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 시간이 많이 모자라거나 저희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회사원이라면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임금 감소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경상북도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해당 직원의 임금은 주 5일 근무 직원의 임금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상북도가 주 4일 근무제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으로 쉽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무 시간은 줄이면서도 임금 하락은 막을 수 있는 묘안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면 수익성 창출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주 5일 근무자와 4일 근무자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5일제와 4일제의 절충은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등 범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시원한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상공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아쉽게도 비구름은 중서부 쪽으로 치우치며 경남 지역은 밤에 북서 내륙에서 빗방울만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겠습니다. 창원과 진주가 어제보다 6, 7도 정도 낮겠고요. 의령을 비롯한 내륙은 오늘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으로는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만큼 올라 있는데요.
밀양과 창원 19도, 거제가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통영 23도, 김해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모두 30도 안쪽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짙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 내륙에서만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감상의 기초를 가르치는 클래식 교육을 합니다. 창녕군이 오늘 남지읍 사무소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 탐방 현장 교육을 펼칩니다. 창원시가 상남 상업 지역의 호객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매주 2번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사천시가 사천해전을 상징해 만든 삼천포대교 공원 음악 분수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미국 GE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창원 국가산단의 복합 화력발전 핵심 설비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GE사의 에너지 발전 분야 계열사인 GE 파워는 어제 창원 국가산단에서 배열 회수 보일러 사업을 담당하는 GE 창원 사업장을 준공했습니다. 배열 회수 보일러는 가스 터빈이 배출한 열과 에너지를 활용해 증기를 생산한 뒤 증기 터빈을 돌려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원시 제조업체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조 혁신이 중요하지만 투자 비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 지역 14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조 혁신이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제조 혁신을 통해 성과로 비용 절감을 가장 기대했지만 투자 비용을 우려했습니다. 조선의 3대 두각 밀양 영남로를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2일 한국건축역사학회 등과 함께 영남로의 경관과 건축학적 특성, 인문학적 가치 등을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영남로는 조선시대 지방관영 누각을 대표하는 건축유산임에도 그동안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보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